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자, 이제 보면 우리가 신체의 생리적 기능 변화, 제가 이런 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도요. 여러분이 자신이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라는 그 근거 없는 그 위축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거, 자기의 자료를 믿지 못하는 거, 그런 걸 해결해 드리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보러 가셔.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 그냥 단지 구조가 어떻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죠. 이 집은 환기는 잘 되나, 채광은 잘 들어오나, 또 이 집에 뭐 전기는 몇 볼트인가, 그지? 수압은 어떤가, 여러분 다 보시죠. 그 정도는 기본이지, 말 그대로. 근데 그걸 우리가 집 보는 방법을 배웠어요? 살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게 기능적 쓰임이거든. 그러면 애기도 마찬가지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애기들은 사랑과 관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호흡도 잘해야 되고, 그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치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살림살이로 치면 이렇다는 거야. 이렇게 숨 잘 쉬는 게 당연하지. 아가 숨 쉬는 게 안 느껴지는 게 기본인데 자꾸 숨소리가 이상하고 그것도 어쩌다 한번. 근데 잘못 먹었을 때는 오히려 재채기를 막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뭐 잘못 먹어 토하는데도 호흡이 너무 고르다. 큰 병이겠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호흡은 괜찮은지, 그 다음에 우리가 피부를 다칠 수는 있죠. 애기들 놀다 보면 잘 다치잖아. 다치는 건 다반사야. 근데 이게 빨리 닦지 않고 놔야 되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안 나. 또는 코피가 나도 그래.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 이거 이상하죠. 이게 뭐야? 재생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또 우리 애가 먹기는 엄청 싫게 먹었어. 근데 똥은 염소똥밖에 안 싸. 이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있는 그 자체도 보이지만 전후 사정을 뭐하고 같으냐 하면 우리가 글 문장에 우리가 어떤 글의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흐름 안에서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왜 그 한 문장만 턱 떼놓고 보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들 있죠. 그것처럼 우리 애는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에 잘 가요. 이 말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배설이.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남들 한 3배를 먹는 거야. 그러면 하루에 한 번 가면 돼, 안 돼? 잘못됐죠. 얘 변비야,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근데 이런 이 총체적, 말하자면 문맥상의 흐름이라는 개념으로 아이의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이의 온 생활을 다 아는 사람이야. 병원에서는 하루에 한 번 변 본다 그러면 너무 좋네요. 모범이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 근데요, 사실은 우리 애가요 2만 개만큼 먹어요. 그거 병이네. 바로 나오잖아, 그지? 먹는 것도 병이고 많이 먹는 것도, 그 많이 먹고 조금 싸는 것도 병이고,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것이 병적인가 아닌가를 있는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을 하려면 아이의 먹고 자고 싸는 걸 다 알아야 되는 일이죠. 그냥 한 개만 딱 듣는 의사는 절대 모를 일, 그죠? 그래서 엄마들이 판단하고 파악하는 게 훨씬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의학적 지식, 뭐 의료 전문 용어 이런 걸 모르신다고 해서, 적어도 옆집 애는 모르겠고 내 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의사보다 모르거나 못하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의사는 문맥 안에서의 이해를 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증상에 대해서 문맥 없이 그것만 딱 듣고 무슨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오류를 일으키기 더 쉬운 사람이 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자, 그 다음 호흡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거는 한번 봐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비염, 축농증 뭐 이런 거 애들이 많잖아, 그죠? 자, 여기도 우리 원리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연통이야, 그지? 일부러 코 닮으라고 이렇게 꼬부려 놨어요. 자, 이렇게 연통으로 연기가 술술 나오죠? 불을 떼면. 그런데 여기가 코야, 지금. 연기가 술술 나오려면 여기부터 이 연통 쭉까지 다 연결이 잘 돼야 되죠. 그쵸? 근데 이 연통이 있잖아. 청소를 잘 안 해가지고 제가 끄떡 찼어. 그러면 이 불이 잘 꺼지죠. 또 바람이 부족하니까 불이 잘 안 붙죠. 그럼 활활 못 타오르면 여기도 연기가 술술 못 나오죠. 삐질삐질 나오겠지. 그죠? 이게 뭐냐? 호흡이란 말이야. 코. 코가 시원하게 숨을 쑥쑥 내쉬는, 이거는 알고 보면 이런 여기에서 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왜 그 누런 콧물이 있다, 뭐 코가 막힌다, 축농증은 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찌꺼기가 그뜩 차가지고 불이 잘 못 붙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여기 김이 술술 안 나오면 여기를 쑤시거나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청소하고 여기 불을 올려야 되죠. 그 다음에 연기가 나무를 떼는데 연기가 잘 안 나올 때는 여기 불이 세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열고 불 막 부채질 해가지고 불을 세게 해주고 그러면 쑥쑥 나가겠죠. 코가 막힌다고 하죠. 이게 아예 나오지도 못해. 그건 뭐야? 여기 찌꺼기가 이 연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여기를 자꾸 막아가지고 이 가운데가 막힌 거죠. 그러면 그거는 뚫어야 되겠죠. 저걸 뚫는 건 뭐냐 하면 센 불이고 바람이고 그런 거예요. 바람은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에요. 센 불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각탕하고 땀내기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몸을 전체 흐름, 자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문맥상의 어떤 흐름, 그래서 단순 사실이 아니라 의미상도 진실인, 사실과 진실이 일치하는 정보의 판단과 분석은 엄마들이 더 잘하신다. 왜냐?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카페에서 자연치료법을 제가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해라, 집에서 어떻게 해라, 집에 있는 걸로 해라 얘기는 하지만 그 원리는 뭐냐면 한의학이거든요. 그 이제 이 차이, 이게 무슨 이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이 집에서 총체적으로 아이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의학은 코를 봐도 몸 전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유기적 흐름 안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 끓는데 능수화 정말 좋아요 막 이런 얘기가 한 번씩 올라오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새내기가 볼 때는 대충 찾아보니까 능수화가 소화제라는데 소화제 먹고 어떻게 가래가 진정이 되나 말도 안 돼. 정말 이상한 광신도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 흐름 안에서 보기 때문에 애기 열나면 내가 뭐 하라고 그러죠? 변 받냐고 물어보고 관장하라고 그래. 열나면 여기 어디 빵꿀 내가지고 열을 빼든지 해야지. 이마 열나는데 왜 밑에 하라고 그래. 이게 몸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걸 배워서 또 내 아이를 몸뿐이 아니라 모든 그 생활 자료까지 포함해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전문 용어 한 개도 없어도 가장 훌륭한 진실한 진단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딱 떼가지고 정보는 이해하면 안 되고 흐름 안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근골격계는요, 요거는 제가 왜 전부 다 자꾸 복잡해진다 그랬잖아요. 구조는 복잡해지고 기능은 정교해지고 부피는 커지고 이게 성장이라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좀 다를 거예요. 발생 과정에서 애기가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손가락이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쭉 뻗어갖고 길다래질 것 같지만 이 마디 하나하나가 따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랬다가 이게 서로 영역을 확보하려고 밀어.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는 자리가 힘의 그 마찰에 의해서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부딪히니까 우리 밀가루 반죽 해보면 밀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약간 모양이 사과 꼭다리 같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기들이 다치잖아요. 뭐 골절이 어쩌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하나하나가 다 자체적인 발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그 붙을 때까지 보존만 잘하면 괜찮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이 이렇게 커져 나온다고 치죠. 길이로. 그런 거 같으면 여기를 다쳐버리면 여기랑 여기는 자동으로 끝이야. 그렇잖아, 그지? 여기를 다쳐버리면 시작을 다친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뭐 여기를 다쳤던 여기를 다쳤던 보존만 잘하면 괜찮은데 이런 게 우리 몸에 뼈가 만들어지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제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보존만 잘 하시면 원상복귀가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 이게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장기에는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한번 다쳐도 거의 원래대로 복귀가 돼요. 예, 근육은 이런 모양이었다가 점점 커졌다가 인대까지 발달되면서 하는 요게 소화기의 근골격계 발달인데요. 요 인대 발달이 되기 위해서는 인대가 힘줄이잖아요, 그지? 힘을 좀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왕자님, 공주님이라고 너무 곱게만 대하지 말고 항상 정교하게 그것도 그 인대라는 게 큰 인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깥놀이하고 뭐 이런 정도 하면 장난만 쳐도 어느 정도 큰 근육, 큰 인대는 되는데 제일 안 하는 게 주로 젓가락 쓰기라든지 뭐 이런 왜 어려운 거 있잖아. 애가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막 못하게 하는 엄마들이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정교한 발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자꾸 시키고 공예 같은 것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발달을 돕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해독의 원리인데요. 자, 우리 집에 여기는 화장실, 뭐 여기는 세면 싱크대, 또 뭐 여기는 또 집에 이제 딴 수도 뭐 이렇다고 쳐보죠. 각각의 이 물 쓰이는 데는 하수구가 있죠, 그죠? 그럼 이 하수구가 다 모여서 큰 하수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대소변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막혀봐. 이거 다 막히겠죠? 이게 해독 원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해독은 간, 대장, 신장 다 따로따로 하는 건데도 이 왜 해필이면 해독을 그 관장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느냐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배설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열어놓고 여기를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열어올 때 내가 변 봤어? 라고 물어보는 이유예요. 제일 큰 하수구가 막혀버리면 다 기어오르게 돼 있어. 기어오르면 열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 말고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는데 만성 두통 환자가 있잖아요. 그럼 두통 환자한테 해독을 시켜요. 이 사람이 이제 설명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했다가 자기 병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지 해독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듣잖아. 그러고는 이제 나가가지고 우리 간호사 선생님한테 탁 누워가지고 해독하다가 갑자기 탁 물어요. 근데요 제가 머리가 아픈데 왜 항문을 치료하죠?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할 때가 있대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이런 전체적인 유기적 흐름 안에서의 순환을 좋게 하는 원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게 해독의 원리이자 여러분이 애들 아플 때 그 손 따고 변복에 관장씩 급하면은 관장약은 집에 꼭 상비약으로 두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관장이라도 해라. 오늘 변 봤냐? 그거부터 물어보는 이유가 이런 원리고 또 딴다는 것은 이만큼 큰 통로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뚫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는 것도 의미가 있다. 경기를 하거나 열이 날 때 이런 흐름 안에 파악하시면 되죠. 소화배설기가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이 부분인데요.
뭐 딴 거는 그냥 이제 한 번씩 훑어보시라고 구색으로 써놨어요. 근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자, 입부터 시작하죠. 소화 배설기계. 그죠? 분명히 입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침이 시작이야. 이제 입에서요, 침을 많이, 당뇨 이런 거는 이제 그 혈당 검사 안 해보면 모를 것 같죠? 그죠? 대답 좀 순진하게 하라니까. 안 해보고도 알아. 그 대답을 뭐 지금 시험 치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자신감. 당뇨 같은 거 혈당계를 검사 안 하면 모를 것 같죠? 저도 수치는 몰라요. 당신 뭐 50이다, 200이다 이렇게 숫자를 말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조금 혈당이 올라갔다, 저혈당이다 말해 줄 수 있어요. 뭘로 알게요? 그치, 눈치는 있네. 눈치도 없는 거 알아보려고 그랬어, 방금. 방금 그 얘기하는데, 당연하지. 자,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이럴 때는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진해지죠, 국물이.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겠죠? 우리 왜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중에 꼭 한 분은 별명이 퐁퐁 하이타이 이런 사람 있잖아. 그게 있지? 말만 하면 여기 거품이 뽀글뽀글 생겨. 그런 분들이 침이 마른 분들이에요. 그런 분은 대체로 혈당이 높아요. 근데 애들은 그런 애 잘 없죠. 침이 튀면 튀지. 그러니까 만약 애가 말할 때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거품이 뽀글뽀글 생긴다. 큰 병이지. 집에 혈당계 없어도 이거 심각하다. 근데 아가 지금 막 가을 운동회 연습하느라고 유치원에서 날이면 날마다 진이 빠지도록 막 그랬어. 입에 뽀글거리겠어 안 그리겠어? 근데 우리 애가 당뇨야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 어머머머 박았다. 소리가. 됐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도 당뇨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성적인 당뇨는 계속 그래야 되겠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 자, 이 경우에도 당뇨 그러면 특히 어린애니까 소아당뇨 이러면 막 정말 심각하죠. 근데 유치원 운동회 때문에 잠깐 그런 거는 어때요? 당연히 뭐 그냥 하루 쉬면 낫겠지. 니구나. 자라. 이게 답이지 뭐, 그지? 근데 걔를 만약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다 쳐봐. 소아당뇨 그러면 벌써 병원에서 중증 환자 취급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식도. 이게요, 소화의 그 효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화를 돕는 도구. 입에서는 침, 식도에서는 점액과 근육, 위에서는 산, 소장에서는 복합 효소, 대장에서는 대장균. 그래서 우리 몸에 균이 제일 많은 곳이 대장이죠. 그죠? 그래서 대장에는 균이기 때문에 얘들은 넣어주거나 있는 애를 증식시키거나